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신의 한수가 세 번째로 만든 스튜디오에서 처음 방송을 하게 되네요. 젊은 감각에 맞게 오늘부터 새롭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요즘 보니까 이렇게 혼자서 탈도 쓰고 가발도 쓰고 선글라스도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부채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고급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비싼 부채입니다. 선물 받았는데 오늘 얘기는요, 남북 정상회담에서 지랄하고 있네라는 소리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랄하고 있네! 정체를 찾습니다. 평양 백화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악수하는 장면이 지랄하고 있네! 라는 소리로 카메라를 타고 흘러 들어갔습니다. 카메라맨이 내뱉은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영상이 알려지면서 매우 큰 논란이 있었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9월 18일 문재인과 김정은 부부는 서로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김정은이 덕담이 끝나자 문재인은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라며 답변을 했고, 김정은의 손을 붙잡고 있던 이설주가 문재인을 향해 또 덕담을 합니다. 그 순간 작은 목소리로 지랄하고 있네. 마치 무슨 전설의 고향 같네. 전설의 고향 같네. 어쨌건 여러분 한번 소리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었죠? 지랄하고 있네 하고 들어오는 소리. 그쵸? 들었죠? 저는 그렇게 들렸는데 어쨌건 말이죠. 일부 좌파 진영에서는 저런 쓰레기 기자는 역모로 구족을 멸해야 한다. 구족? 이거 진짜 심하지 않습니까? 기레기 혀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말이죠. 애국 시민들은 이야! 기자가 올바른 소리를 했다. 한국 기자의 양심 선언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지랄하고 있네라는 발언은 누가 한 걸까요? 그게 우리는 궁금하죠. 자, 영상을 보면요, 북한 기자들 3명은 맞은편에 있습니다. 주 피사체는 김정은으로 보이고요, 문재인을 찍고 있던 그 촬영 기자가 낸 소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기에는 지랄하고 있는 거 맞죠? 지랄하고 있었어요. 지네들끼리 말이죠. 국민은 다 힘들어하고 경제 때문에, 북한 주민은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네들끼리 뭐 되는 것 마냥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딱지가 났겠습니까? 그 기자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랄하고 있네라는 발언은 한국 기자들, 촬영 기자가 찍은 것이 아닌가,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북한 기자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요, 노동당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고 김정은에게 굉장히 각별한 애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이유가 없어요. 북한 주민들은 다 죽어가도 그 자들만큼은 호의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랄하고 있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멀리서 지랄하고 있네, 이게 카메라에 들어오면 그게 카메라입니까? 예? 첩보 장비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랄하고 있네는 분명히 대한민국 기자가 했다는 게 맞고 북한 기자는 아니라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그 소리가 북한 기자가 했다면 그 기자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이게 목이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티즌들은 KBS를 주목했습니다. 욕설을 한 기자는 KBS 기자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죠. 그런데 KBS가 해명 보도를 냅니다. 어떻게 냈냐면요, 볼까요? KBS 중계 스태프와 풀칠해다는 백화원 현관 입구까지만 촬영했다. 그러니까 KBS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했을까? KBS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촬영 화면은 청와대 전속 촬영 담당자와 북측 인사만 동석한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거 말이죠. 그러면 청와대가 찍은 거네. 청와대가. KBS 해명대로라면. 그렇죠? 자, 청와대로 공은 넘어갔죠. 그런데 만약 청와대 측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어갔다면 청와대 망신 아니에요. 지네들이 가서 지네들이 뽑은 사람인데 애지중지하는 촬영 기자를 데리고 갔는데 그런 일이 밝혀졌다면 청와대 망신이죠. 자, 어쨌건 뭐 저희는 추정입니다. 청와대 기자인지 KBS 기자인지 귀신인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그런데 이렇게 청와대가 망신을 당하려고 할 때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쫘라라, 구세주가 나타나죠. 숭실대 소리호광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배명진 교수가 입을 열었는데요. 이 사람이 구세주야. 예. 일명 소리박사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배명진 박사가요,
영상과 음성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욕설이 아니라 마이크에서 나온 기계 잡음과 리설주의 목소리가 겹쳐지면서 생긴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지랄하고 있네의 정체는 마이크에 손을 댈 때 나오는 노이즈로 사람의 귀에서는 욕설처럼 들릴 수 있다. 이렇게 배명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럼 마이크에 손을 잡으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거 잡으면 들어갈 거야 분명히. 아유 뭐 칙칙 들어. 여러분들 지랄하고 있는데 들리는 사람 있어요? 지랄하고 있네. 들리나? 손 대면 지랄하고 돼야 될 거 아니야. 배명진이 손 대면 지랄하고 있다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모르죠. 제가 편집할 때 들어보면은 지랄하고 있네가 들어갔으면 정말 배명진이라는 사람의 말이 맞는 거고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지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국내 기레기 언론들은 갑자기 그 사건을 파헤치려다가 모두 배명진 기사로 도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이 배명진이라는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곳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PD수첩입니다. PD수첩은 최근 소리박사 배명진의 진실이라는 편을 보도했는데요. 2012년도 제주도에서 한 군인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시신을 발견한 사람이 119에 신고를 했어요. 유가족들은 신고자를 범인으로 의심했습니다. 배 교수는 목소리를 분석해서 익명의 목소리, 그게 신고자죠. 신고자의 목소리가 부대 고참의 목소리와 유사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부대 이 고참이 범인으로 몰린 거죠.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원의 음성 분석 결과 익명의 신고자와 부대 고참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서 그 신고자가 신고를 하고도 살인범으로 몰릴 뻔한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배 교수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살인범이 될 뻔했어요. 신고하고 나서. 참 어이가 없죠, 여러분들. PD수첩은 그 이외에도 배 교수의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고요. 이후에도 이 소리 박사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소리 박사에 대해서요, 과학이란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헷갈리는 정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실정이죠. 어쨌건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었는데 이 지랄하고 있네를 기계음으로 분석한 이 배명진이 문제가 많죠. 그 이후에 기사는 덮였습니다. 자, 그러면 기자들은 그 배명진이가 과거 이렇게 보도해서 문제가 됐던 것들도 문제를 삼아서 다시 재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어서 신의 한 수가 이렇게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 잡는 겁니다. 즉, 그 당시에 지랄하고 있네는 청와대 모 기자의 애국적 활동이었다. 애국적? 맞습니다. 정상적? 아닙니다.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다. 그 소리가 그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확한 팩트를 지적하고자 방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건 언론들도 말이죠. 이 소리박사 배명진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아까 보세요. 119 신고한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아갔잖아요. 이 배명진이가. 그러면 잘못된 기사들을 한 번씩 다 짚어서 말이죠.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평양에서 지랄하고 있는 기계 잡음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였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역시 잡음이 아니라 지랄하고 있네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는데요. 좀 젊은 감각으로 꾸며봤습니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주제들을 찾아서 주체를 들고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